않았습니까? 신인균 자주국방TV 안보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을 간추려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지난해 말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는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신형 전략 잠수함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한미 정보당국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해 연말 소형은 전략무기라고 언급했던 무기는 북극성 4명을 3발 탑재하는 신형 잠수함일 가능성이 크다고 동아일보가 11일 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겨냥하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괌을 동시에 조준하는 핵타 경력을 대미 억지력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이를 위해 탑재 전략 잠수함 배치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신포에서 SL4 출시험 정황이 활발히 포착되는 것은 잠수함 발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는 의미라면서 조만간 비행 발사가 이루어질까. 현재 한미 정보자산이 이 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미 공군이 일산에 정찰기가 현재 수도권 상공을 비행 중이고 육군 소속의 X정찰기도 중부권 일대를 정찰 비행하고 있는 항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기회의 창이 열려 있을 때 기회를 잡으라는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미국이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전진 배치하고 있는 이때 김정은이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모습이었죠. 뒤에 잠수함이 있었는데 그게 로미오급 잠수함을 확대 개량한 잠수함이죠. 여기에서 4발 탑재가 된다고 관측을 하죠. 오늘 군 관계자가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비행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SL에 넣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죠. 대구에서 동해를 빠져나가서 미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미범토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동해 내에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우회해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성주에 사드 기지가 있으니까 사드 기지의 탐지거리 120도 밑으로 내려오면 사드도 무력화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옆구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동해 남쪽으로 내려와서 괌을 타격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사정거리 그러니까 최강 3000km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싣는 게 목표다라고 군은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배움의 궁극적인 목표가 8000에서 10,000km짜리에 넣어서 동해에서도 미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군은 그게 아니므로 미범토를 타격하고 SL100으로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그리고 괌의 미 전략기지를 타격하는 이런 전략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제가 때 현실적인 판단 같습니다. 왜냐 북한은 국경을 넘어 잠수함이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아빠 충전하는 스노클링해야 하는데 이 동네를 벗어나서 그 정도 스노클링을 할 가능성 굉장히 적지요. 그리고 동네를 벗어나려고 하면 대한해협 스시마 해협 스가루 해협 간문 해협을 써야 해요. 요즘도 딱 막아버리면 동해 사실은 이런 짓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범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옆구리를 타고 가는 우리 한반도의 옆구리를 그리고 최대 괌을 타격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더 이상 완성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압박을 하는 정황이 두 번째 소식에 나옵니다. 바로 미국의 폭격훈련을 북폭훈련을 하는데 그게 바로 기지적 신포 마양도 기지를 타격하는 훈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두 번째 소주잔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오늘 동해로 미군 폭격기들을 진입시켜 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이 괌에 배치된 초음속 폭격기 2대를 동해에 진입시켜 주일미군 및 일본 항공자위대와 북한 폭격 훈련을 실시 중인 정황이 항적 정보를 통해 포착됐습니다.
괌에 배치된 미공군의 폭격 비행단 소속의 미 폭격기 2대는 오늘 아침 2시경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일으켰는데요. 마크 1이라는 밴드명을 사용하며 오늘 아침 6시를 넘는 시간에 도쿄 동방 약 200km 공중급유를 받았습니다. 이후 폭격기 편대는 일본 혼슈 북부의 스가루 해협 일대로 진출했는데요. 폭격기 편대가 이 지역에 도착한 오전 2시경에 혼슈 북부의 미사와 공군기지 인근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진료실 공중급유기가 선회하는 항적이 식별됐습니다. 일본 공중급유기의 이 같은 항저는 지난주 전해드렸던 5월 6일의 항적과 유사한 패턴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연합으로 북한에 대한 장거리 공습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미 폭격기의 이 같은 비행은 과거 BB-52 폭격기가 괌에서 발진해 일본 열도를 우회해서 동해에 진입한 뒤에 북한 동부를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연습했던 것과 유사한 일인데요. 이 경우에 북한의 장거리 레이더로는 미국 공습 편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신포에서 북한 잠수함 관련 동향이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사실상 레드라인으로 간주되는 SL 시험 발사 준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비운 뒤 폭격기 2대가 오늘 아침입니다. 괌을 이륙해서 도쿄 앞에서 공중급유받고 혼슈를 돌아서 동해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 들어오는 지점에 일본의 공중급유기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 공중급유기는 이미 연비를 공중급유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값에서 받았으니까 미사와 기지에서 뜨는 전투기들을 공중급유해주던 것이죠. 그 전투기들 폭격을 하려고 하면 보조 연료통도 많이 팔고 장거리 폭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륙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죠. 그래서 이륙할 때 한 30% 정도 깎아먹어요. 연료를 땅이 이륙하자마자 미카와 상공에서 공중급유기 밥받고 이때부터 이제 변비호위 임무를 하게 되면 상당히 긴 거리를 작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황해남도 그리고 원산 여기에 장거리 방공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 북쪽으로 들어가면 사실 보조 장거리 레이더로 원산 북쪽에는 SA라든지 이런 50km 정도 보는 이런 레이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정거리 320m짜리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정거리에서 이 변비를 탐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북쪽으로 동쪽에서 우회해서 들어가면 그래서 연비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아서 동해를 오해서 동쪽으로 들어가서 신포나 마양도 잠수함 기지를 타격하는 그런 그런 무력 시위를 오늘 아침에 보여준 것이 아니냐. 뉴델리 SL 발사 실험하면 이게 실탄으로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냐. 그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그런 경로를 공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메시지를 김정은이 똑바로 이룬다면 정말 예술 실험을 한번 하고 정말 치명적인 지옥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이 이렇게 훈련만 계속 하지 말고 정말 과감한 작전 한번 해서 신포 매향도 싸그리 쓸어버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훌륭한 것 같은 잘 됐습니다. 김정은 메시지 똑바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선심성 현금 살포를 위해서 소중한 국방 예산이 무자비하게 잘려나가면서 군의 방위력 개선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능하다는 기획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현금 살포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가 다음 달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7천억원나 국방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는 11일 보도를 통해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7천억 원의 예산이 삭감될 것이며
이는 상시로 스텔스 전투기와 KF-16 성능 개량 사업 등 굵직한 해외 무기 도입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삭감 규모는 지난 두 차례의 추경 때 삭감된 1조 4,758억 원과 별개로 약 7, 8천억 원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정부 추경으로 삭감되는 국방비 규모는 1조 2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추경과 국방예산 삭감에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무기 도입, 특히 미국제 무기 도입을 정조준해왔습니다.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F-35 전투기 도입, 그리고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의 핵심 자산에 들 이지스 구축함 추가 건조 사업, 북한 위협에 대응할 해상작전 헬기사 북한을 감시할 정찰위성 사업 등이. 그런데 이 와중에 더 황당한 것은 군의 반응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방위력 개선 예산 가운데 무려 13%가 잘려나갔는데 전력 증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과도하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기획재 정부에서 이렇게 가구마다 100만 원씩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예산은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선거 공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황진구에 가가지고 누구 도와주면서 여당 원내 대표가 그렇게 하시니까 해야 한다. 그래서 100만 원씩 다 가구별로 지원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예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국방 예산이 잘 들어가는 겁니다. 다 합해서 1조 1천억 원 우리 방위력 개선 사업이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방위력 개선 사업 해봐야 한 15조에서 86조 정도 되는데 그것이 2조를 전력 공급 1조 2천억 잘려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이 국방부가 우리 이렇게 되면 문제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국방부는 국방을 위한 국방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2조 2천억 원에 잘려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 애초에 1조 2천억 뻥튀기시킨 거 아닙니까? 이걸 국민들 예산 잡아먹으려고 횡령하려고 했나, 배임하려고 했던 뭡니까? 그거 1조 2천억 원이 잘려나왔기 때문에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건 이 땅의 작가들이 어떻게 지금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국방부 최고위층이 있는지 정말 갑자기 확 솟구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되죠. 어디 2조 2천억 원 잘랐는데 15조에서 그게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위험에 봉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일상에서 쓰고 그리고 정찰위성에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마구마구 잘려나가서 전력화가 지연됐는데 그래도 전작권 전환 문제 없다라고 하겠죠. 나쁜 작자들아, 전년도 국방부 장관 제가 정말 존중하고 싶은데 정확히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장관님은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소신 있게 사단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공군의 배를 달았던 군인 출신이라면 단 한 번이라도 소신 있는 애국적인 발언 한 번 하고 나오길 바랍니다. 그게 덜입니다. 전년도 장관이 지켜보고 있는 영화 8,000명이 공군 치욕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